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LC 지원쌤입니다. 오늘은 파트 3번 전체 문제 유형 그리고 세부사항 문제 유형 같이 보려고 하고요. 유닛 17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파트 3번 처음 들어가 보는 거니까 어떻게 생겨먹은 파트인지 같이 볼게요. 파트 3번 대부분은 이제 2명이서 남녀의 대화를 들 거고요. 가끔 이제 3명이서 대화하는 게 13개 대화 중에 2개 정도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한 대화당 문제가 3개씩 써 있어서 그 3개 문제 순서대로 항상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순서대로 나오는 걸 답을 골라주시는 파트가 되겠고 3개씩 13개 대화여가지고 총 39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를 푸실 겁니다. 리스닝 중에서 가장 문항수가 많죠. 문제마다 A, B, C, D 선택지 사지선다로 나올 거고요. 문제 3개 정도는 그래픽을 같이 보고 푸시라라는 것도 보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잘 들어라가 아니에요. 잘 들어라가 아니라 듣기 전에 문제가 뭐라고 써져 있는지 그리고 선택지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활용해서 듣기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대비를 해두시고 듣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 파트 7번에도 항상 mainly about 이런 거 보시면 주제 문제 유형으로 파트 7번에서도 푸시죠. 파트 7번보다 A, B, C, D가 훨씬 간단하고 짧게 써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만 연습하면 훨씬 잘 풀 수 있는 파트거든요. 자, 오늘부터 파이팅 해봅시다. 자, 그럼 유닛 17 전체 주제 목적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오늘의 문제 유형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 문제 유형 전략만 잘 알면 진짜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전략 정리해보고 실제로 전략 적용하는 스킬업 문제까지 보겠습니다. 문제 유형 주제랑 목적 문제가 화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내용, 중심 내용 뭡니까? 알아들었으니까 캐치하는 건데 그럼 중심 내용 들으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 문제 중에 2-3문제 정도는 맨 첫 번째 문제에 보통 차지하거든요. 3문제가 한 세트일 때 처음 시작에 주제가 뭡니까? 라고 나오는 게 2-3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화 초반에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게 이거다. 내가 지금 너랑 말을 걸고 있는 이유는 이 목적 때문이다. 라고 초반에 나오는 걸 잘 듣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걸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유형은 이렇게 써져 있을 걸 보실 거예요. 우리 절대 여러분 무엇을부터 해석을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해석이 아니라 이 질문 패턴에 맞춰서 뭐 하실 거냐면 패턴을 한눈에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해석보다 파악. 그럼 뭐 하는 게 아니라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을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mainly discussing 같은 거 확인하시면서 주제 문제구나 라고 알아두시는 거.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또 한 글자 글자 읽는 게 아니라 mainly about 확인했으면 바로 주제 문제고 어디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유형까지 파악. 얘가 대화의 초반에 들어야 되는구나. 밑에도 마찬가지 왜 남자는 전화를 하고 있는가를 읽고 해석이 아니라 여기는 고맙죠. 남녀의 대화인데 그래도 남자가 얘기해 줄 거라고 써져 있는 건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purpose 또 한마디만 보시면 얘가 목적을 묻는 문제 유형이구나 파악하시고 어디를 나는 들어야 된다. 초반을 들어야 된다까지 캐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풀이 전략 넘어가서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대화 초반에 초반이라고 하면 그냥 시작입니다. 시작했으면 주제.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다음 대화 듣고 답하세요. 이렇게 디렉션이 나오거든요. 그 끝나는 시작과 동시에 주제, 목적이 나올 걸 기대를 해주세요. 웬만하면 맨 처음에 말 거누기 시작한 사람,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다른 목소리로 바뀌면 주제랑 목적은 끝났나 보다 해주셔야 돼요. 약간 체감상 3초 내로 그냥 시작과 동시에 주제랑 목적을 파악을 해서 처음 들려주는 순간에 찍는 거죠. 두 번째 풀이 전략 보실 때 조심할 거는 오답 함정으로 후반에 나오는 언급하는 거랑 주제랑 다르다는 거죠. 우리 앞으로 매장에 기념일 홍보 캠페인을 계획하고 싶습니다. 같은 예문을 볼까요? 그럼 주제가 뭐냐 했으면 처음 시작부터 홍보 캠페인을 계획을 하자인데 거기다 대고 그러면 저희 예산도 짜보고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이런 대화를 할 때 예산? 시점? 이런 걸로 이제 언급한 거랑 주제랑 헷갈리지 마시자. 안 헷갈리려면요, 여러분 결국 1번을 돌아와서 잘해야 돼요. 대화 초반에 집중을 잘해서 들려주는 순간에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곧바로 세부사항 문제가 나올 타이밍을 기대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주제가 뭔지, 이 대화가 목적이 뭔지 그거 모르더라도 세부적인 여자는 뭐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남자는 뭐라는지 이걸 답 고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못 들었더라도 넘어가는 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이 32번 문제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이걸 알려주지 않고 계속 대화는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까딱하면 주제가 뭐지? 잘 고민해보자 하다가 대화가 통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주제 문제가 끝난 시점을 알아채는 거. 어떤 거 알아채는 거? 타이밍이. 주제는 뭔지 모르겠지만 주제를 얘기한 타이밍이 지나갔다. 이 알아채기라도 먼저 좀 잘 하시자. 알아채기를 했으면 뭐 하시자? 세부사항으로 넘어가자.
아예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최악이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고요. 항상 1번 문제가 끝났다는 건 즉 2번 문제가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2번 문제도 끝났으면 그 다음에 3번 문제 시작하는 거니까 이 끝나는 타이밍을 알아차리기라도 잘 하시자를 기억해 두시고 네, 넘어가서 스킬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무엇을부터 가지 않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나요? 이 문장? mainly about 주제 묻는 문제구나. 어디를 들어야겠구나. 처음 시작에 웬만하면 이 목소리가 성별이 바뀌기 전에 4개 중에 여기 얘기했네를 찍어보세요. Question 1 refers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en, have you seen the sample print advertisement I designed for our client's new product? I'd like to get your feedback on it. Yes, it looks good. But I think it would be more appealing if you used brighter colors. I'll use an image editing program to make some adjustments. 실전에서 이거 끝나면 Number 1. 하고 이제 문제 읽어주거든요. What is the conversation 이제 mainly 실전에서는 about? 요런 걸 읽어줄 때 동안은 이제 다음 문제를 또 먼저 읽어주는 시간을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으면 여러분 웬만하면 어디서 끝났어야? Helen, 하고 남자가 처음 말 걸었으니까 남자 목소리가 주제 말할 걸. have you seen the sample print advertisement I designed for our client's new product? 네, ABCD 여러분 쳐다보고 있을 때 요 발음 들었나요? Sample print advertisement. Have you seen the sample print advertisement? 발음이 어렵네요. Sample print advertisement? Sample print advertisement 해서 샘플, print advertisement, 광고 봤니? 이렇게. I designed for our client's new product. 내가 product를 위해 사실 여러분 product 그대로 advertisement 그대로 좋거든요. 이런 애들은 여러분이 뭘 해주셔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의 알파벳 실력으로 찍는 겁니다. I'd like to get your feedback on it. 그래서 피드백을 받고 싶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자의 말은 피드백이 이어지는 네,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이 이어지고 있는 것 뿐이고 우리는 어디서 끝냈어요? 맨 처음에 남자가 advertisement for the product 하고 얘기했을 때 끝내주시면 돼요. 난 남자가 무슨 말 하는지 전부 다 해석을 못하겠는데가 아니죠. 해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무슨 실력? 알파벳 실력이라니까요. 여기 아까 들려준 거랑 최대한 똑같이 써져 있는 걸로 찍고 바로 과감하게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 유닛 8은 넘어가서요. 여기 화자 장소 문제, 전체 대화 문제 중에 이 사람 누굴까요? 장소가 어딜까요? 문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희 문제 유형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풀면 좋은지 정리해 볼게요. 우리 남녀가 대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하고 있는 남자 주인공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누군지를 초반에서 마찬가지로 신분과 직업 그리고 장소가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일하는 직장은 어딘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내가 처음부터 자 우리 이제부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자. 내가 이 목적 때문에 너한테 말을 거는 거다 하고 주제 목적은 주지만 이 화자가 누굴까요? 장소가 어딜까요?는 자 여기 나는 민지원 해커스토익 리스닝 강사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좀 간접적으로 우리 교재가 수업이 이러면은 교재 수업 강사인가 이렇게 유추시키는 단서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우리가 유형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남자가 누군가 했을 때 그냥 남자가 누군지 묻나 보다가 아니라 이건 좀 단서로 간접적으로 줄 수 있다라는 걸 기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항수 먼저 여러분 39개, 13개 대화 중에는 6, 7개 대화 정도는 항상 이 사람이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아예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고 사실 주제 목적 문제도 그렇고 이 장소가 어딜까요? 화제가 누굴까요? 문제는 따로 질문이 묻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걸 초반에 들어놓고 가면 확실히 유리하니까 항상 잘 듣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 문제 어떻게 써져 있나 볼게요. most likely, 같은가 이런 거니까 얘네들 무시하시고 우리는 빠르게 남자가 누굴지, 여자가 누굴지를 봐두시면 되는데요. 남자가 누군지 여자가 누군지 묻는 거는 당연히 상대 성별이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가게에서 이 컴퓨터를 샀는데요. 이러면은 듣고 있는 상대가 컴퓨터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걸 해서 Who are the speakers? 화자들은 누구인가? 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자랑 여자, speakers가 어떤 사이구나. 둘이 같은 일 하는 동료 사이가 나와서 대화를 하겠구나를 파악. 해석보다 파악을 해주시고 가시면 돼요. 자, where로 시작하는 문제는요. work로 끝나는 거 한눈에 보시면서 직장을 묻는구나. field나 what department, 부서, what industry, 어떤 산업인가요? 이거 물어보는 거랑 다르게 work하는 데랑 다르게 그냥 장소가 어딜까요는 where로 시작해서 이거를 한 글자 글자 읽지 마시고 맨 마지막까지 work로 끝나지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거든요. Where does the conversation probably take place? 라고 이걸 읽는 대신에 한눈에 파악하면서 얘는 대화 장소를 묻는 문제 유형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풀이 전략 볼게요. 여기도 무엇보다 처음 시작에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말 시작하는, 대화 시작하는 화자가 남자든 여자든 그쪽에서 내가 직업은 뭐고 당신의 직업은 뭐고 여기가 어딘지를 단서로 주는 거 좋아하니까 조심하시고
절대 여러분 이 대화를 어디 이동하면서 말하거나 아니면 말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직을 해서 딴 직업을 갖게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이 화자의 직업과 장소는 절대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으니까 초반에 모르겠으면 어떻게 알았나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 고민하기로 했나요? 절대 아니죠. 2번 문제 먼저 세부적으로 묻는 거 찍고 3번 문제까지 다 찍고 다시 돌아오면 다 듣고 보니 아 장소가 여기겠네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장소가 어딘지 알아듣진 못했더라도 장소가 나왔다고 알아채고 넘어가는 건 해주시자. 자, 그리고 듣기 전에 미리 선택지를 받으면 가끔 대화 내용이 이런 게 써져 있으면 예를 들어 library, bookstore, publisher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책 관련한 아니면 caterer, restaurant, supermarket 이런 얘기하면 뭔가 먹을 거 얘기가 나오려나 같은 걸 좀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선택지에 좀 힌트가 오히려 좀 써져 있는 거니까 활용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선택지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ABCD에서 최대한 공통된 단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여기 서 있고요. 여기 앞에 있는 ABCD 여러분의 네 가지의 갈림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갈림길에 표지판이 이제 있는 거죠. ABCD 갈림길 표지판. 그리고 갈림길이 내가 여기를 갈까 여기를 갈까 선택을 할 때 여기로 가면 서울, 여기로 가면 서울 이런 거 도움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우리 어디 봐야 돼요? 서울 서초구를 가는 건지 여기는 서울 강남구를 가는 건지 가는 방향을 보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ABCD 선택지가 이렇게 있을 때 같은 부분 firm, office, agency, 회사 어딜 가든 회사, 어디 선택하든 회사 이거는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marketing, law, real estate agency 해서 부동산하고 핵심 장소 단서가 어디려나를 구분되는 부분에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듣기 전에 표시를 해놔야 들으면서 눈에 잘 보이니까요. 밑에 사람이 누굴까요? 했을 때 직업들인데요.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고객 서비스 직원, Research Assistant, 그 연구 조수, Technical Specialist, 기술 전문가 이랬을 때 뭔가 사람의 느낌 아니고 그거 제외하고 뭔가 구분이 되는 부분을 미리 봐두시고 있으면 이거에 맞춰서 들려주는 단서가 있을 때 듣자마자 찍을 수 있는 거죠. 최대한 듣기 전에 대화를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듣기 전에 여기 선택지가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가고 있나 이 갈림길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구분되는 부분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where로 시작해서 문제 풀어보려고 하는데 work으로 끝나는 거 한눈에 파악하시면서 남녀가 어떤 사이? 둘이 같은 동료 사이고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어디에서 일하는지 구분되는 부분 보고 있다가 찍어볼까요? 초반에 찍어보세요. Question 1 refers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Thanks for coming in on your day off, Ali. Due to a mix-up, there are more clients scheduled for haircuts today than usual. No problem. Where do you want me to start? Help me dye this client's hair. Make sure to put the same amount in all places. Got it. I'll be careful. 여러분 사실상 여기 Where do you want me to start?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이 다음은 들으시면 안 되죠. 이때는 더 이상 내가 여기가 어디지가 아니라 어떤 걸 눈치채는 타이밍 이때는 실전 같으면 2번 문제 세부사항이 시작하는 타이밍인 걸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에 여자가 인사말로 Thanks for coming in on your day off, Ali. 고맙다로 시작하더니 Due to a mix-up, there are more clients scheduled for haircuts today than usual. 네 결국 한마디 haircuts 오늘 클라이언트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Due to a mix-up, 왜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이렇게 놓치었더라도 상관없어요. there are more clients scheduled for haircuts today than usual. 네 클라이언트가 헤어컷 하러 많이 왔다 듣고 찍어주시고 No problem. 이때 뭐 하는 타이밍? Where do you want me to start? 아, 이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전 같으면 여자가 뭐 하라고 시켰는가, 남자는 다음에 아마 뭐 할 것 같은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텐데 이때 이제 그 세부적인 걸 들어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것도 help me dye this client's hair 이런 애들이 계속 장소에 대한 힌트가 되는 거죠. Help me dye this client's hair. 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 하니까 이거 염색하는 거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저희 화자랑 장소 문제도 한번 해봤고요. 넘어가서 다음 유닛에서는 세부사항 문제 보겠습니다. 네, 저희 유닛 19 세부사항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문제 유형 나오는지 그리고 풀이 전략 꼼꼼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내 걸로 만들어서 스킬업 문제까지 풀어봅시다. 이 세부사항 문제들은 화자가 그야말로 세부적인 사항을 어떤 거에 대해서 할지 써져 있으니까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묻는 걸 잘 듣기 전에 표시해 두시는 게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문항수가 굉장히 많죠. 39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매 대화마다 항상 세부적인 걸 묻는 애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 질문에 이 사람이 말을 할 거다. 남자가 말을 할 거다, 여자가 말을 할 거다 이게 써져 있는 경우가 있으면 정말 고마운 상황이죠. 이 지문이 나오는 30초 지문이라 치면 그중 들을 게 절반이
날라가요. 이 사람 목소리만 잘 들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목소리 꼭 활용을 해서 받으시고 질문에서 이런 애들 있으면 질문에 써져 있는 성별만 보시면 되는 거죠. 4번 say, mention, 말한다. suggest, recommend, advise, propose, offer 같은 애들이 결국 제안을 하고 권고를 한다는 게 다 말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자가 뭐를 suggest, recommend 합니까? 이러면 남자 목소리만. 밑에 뭐 여자가 무엇을 ask to do, tell to do, instruct to do 뭘 지시합니까? 하면 여자 목소리만. remind 어떻게 시켜주는 거? 상기시켜주는 거. 뭐 만약에 why does a woman apologize? 왜 사과합니까? 같은 거 써져 있으면 일단 우리는 알고 가는 거 여자 목소리가 sorry 하고 미안하다 같은 말 할 거를 기대를 해두시고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 유형들로 세부 사항들 나오는지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최근에 한 일 해서 man, recently 같은 시점 키워드가 나오는 게 있으면 꼭 확인해 두시고 recently라고 해주면 무조건 과거죠. 이 대화하기 전에 남자가 한 일. 이때는 3번 세 문제가 한 세트일 때 세 번째 문제에 자주 나오는 여자가 do next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미래에는 뭐 할까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예전에 했던 일, 앞으로 할 일 둘 다요. 포인트는 남자가 나 최근에 이렇게 했었다 할 수도 있고 여자가 너 했었던 거 어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너 그리스에서 갔다 온 여행은 좋았어? 이렇게만 얘기해도 남자는 무슨 말만 하고 Oh, it was wonderful. 너무 좋았어. 이 얘기만 하고 정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여자가. 너의 여행은 좋았니? 이런 얘기하면 남자가 최근 한 게 여행을 다녀왔다. 여자가 할 것도 마찬가지. 이때 여자 목소리가 나 앞으로 할 거다. I will. I'm going to do this 해도 되고 누가 할 수도 있고 남자가 너 앞으로 좀 해라 하는 것도 가능한 거고요. 이유 볼까요? 여기는 우리가 이미 남자가 어떤 남자인 거를 스포당하면 돼요.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한테 연락을 했었구나. 안 들었지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남자가 야 내가 너한테 이러려고 연락을 했었는데 라는 이유가 나올 거를 대화에서 듣기 전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까 보셨는데 suggest는 대표적으로 남자 목소리가 말해야 되는 동사죠. 그래서 남자 목소리가 너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같은 제안의 표현 What on you? How about? 하면서 나오는 걸 들어주세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문제도 고정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항상 이 대화에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이 아니라 뭔가 하지만 그치만 하고 문제점이 있고 그거를 해결해 가는 거 좋아하네요. 애초에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 자체가 이 흐름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뭔가 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겠군을 알고 가는 거죠. 저희 시점은 키워드로 보기로 했었는데 What will happen next week 같은 거 있으면 다음 주 next week이라는 게 그대로 대화에 들릴 거니까 그 주변에 잘 들을 준비를 뭐 When will the meeting take place 같은 세부적인 사항 물어보면요. 우린 무엇보다 미팅이 할 거구나 이거 자체를 힌트로 네, 여기 대화에 나올 내용으로 미팅하겠다는 내용을 언제 한다는 내용을 들어야지를 듣기 전에 파악해 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저희 구체적인 전략들 정리해 볼까요? 정답 단서가 결국 1초라는 거를 듣고 과감하게 그 들리는 순간을 찍는 게 중요한데요. 이걸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30초의 대화 동안 얘가 뭐라는 거지? 라는 걸 전부 다 듣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정답은 1초, 길면 2초면 찍거든요. 그래서 결국 9초 동안은 정답이 아닌 부분. 그렇게 문제가 3개가 나오는 게 파트 3 대화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뭐라고 하는 거지를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우리는 결국 1초씩 3번. 뭐 12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 대화가. 12줄이라고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12줄 중에 정답은 3줄. 나머지 9줄을 우리는 정답이 아닌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야 돼요. 뒤에 들리는 소리랑 빨리빨리 눈에 보이는 글자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찍을 수 있으려면은 이 전반적인 흐름은 여기는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질문에 남자가 문제점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남자가 말하는 문제점. 그럼 여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답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자 목소리 자체를 통째로 좀 날리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뭐 주문이 배송상 지연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 받자. 그리고 대신에 여러분 지연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부분도 이제 다시 어떤 거? 여기는 문제점이 아닌 거. 라고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뭐 그 다음 문제가 여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했을 때 예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말은 전혀 핵심이 아닌 부분 대신에 그럼 뭐 오늘 회의 자료는 다른 층의 프린터로 출력해야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뭘 출력하는지 뭐 어떻게 출력하는지 보다도 아무튼 가서 프린터 출력 여기만 캐치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요 1초만 잘 들으면 된다. 애초에 여기 9초 동안 못 알아들었으니까 걱정을 하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놓칩니다. 알았죠? 자, 저희 스킬업 문제 볼게요. 우리 이미 뻔하네요. 남자가 어떤 말을 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suggest,
그러자, 그리고 하자라고 얘기할 걸 기대해 봅시다. 고용하자, raise 주자, 바꾸자, 주는데 phone을 주자라고 얘기하는 거를 받으시면서 남자가 그러자 계속 쳐다보면서 들을 거죠. 이것 중에 남자 목소리 제안하는 부분만 1초만 들어볼까요? Question 1 refers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y, my assistant said you want to talk to me. What's up? Yeah, some of our staff members have complained about clients calling them on weekends. Why don't we give our employees company phones to use for work-related matters? I need to discuss this with the CEO. I'll get back to you later. 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다음에 여자가 이 제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전에 제안하기 전에 여자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남자의 말에서도 어느 부분만 Why don't we give our employees company phones to use for work-related matters? 뭐만 Why don't we give our employees company phones company phones만 to use for work-related matters?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처음 시작에는 여자가 야 하고 Andy, 부르더니 my assistant said you want to talk to me. 이때 뭐라고 그랬지가 아니라 우리 뭘 하신다고요? 남자의 제안이 아니다. What's up? What's up?까지도 남자 제안이 아니다. Yeah, 야 제안 아니고 다만 남자 목소리 some of our staff members 주어가 have complained about clients calling them on weekends. 해줄 때도 여러분 뭐 하시면 아직 제안이 아니다 라는 캐치 하시다가 Why don't we give our employees company phones to use for work-related matters? 네 여기도 여러분 컴퍼니 폰을 주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마저 더 해주거든요. 앞에는 컴퍼니 폰을 왜 줘야 되는지 상황 설명해주고 근데 컴퍼니 폰 들려서 얼른 찍어주시면 되죠. 이때 자존심 나는 전부 다 듣겠어 라든가 아니면 양심 내가 못 들었는데 답을 찍어도 될까? 이런 걸 찾지 마시자가 포인트고요. 그리고 ABC 선택지에서 제가 기빙이랑 프로파일링 제낀 거 보셨나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갈림길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갈림길. 준다 갈림길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구분되는 부분 raise를 준다, 임금 인상을 해준다, 컴퍼니 폰을 준다. 여기 쳐다보고 있다가 정답 찍어주셨으면 됐었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세부사항 문제들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유닛 20번에서 의도 파악 문제. 따옴표 안의 의도가 뭐냐 하는 따옴표 문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 자체 생긴 건 간단한데 여기 접근이 어렵죠.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요, 여러분 질문에 되게 눈에 잘 띄어요. 이렇게 따옴표가 바로 보이는 문제 유형을 푸실 겁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나올 문장 그대로, 어구 그대로 먼저 써져 있고 걔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마음의 소리를 알아내는 겁니다. 사실 이 마음의 소리는요, 내가 관심법으로 그냥 때려 맞추는 이런 게 아니라 앞뒤에 얘가 힌트를 준 걸로 결국 들으셔야 되네요. 파트 3번에서는 두 문제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출제 경향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남자가 Let me check with my supervisor. 슈퍼바이저랑 볼게요. 그거 자체는 A, B 볼까요? 슈퍼바이저랑 봐서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일정을 바꾸는 거에 승인을 받으려는 건지 슈퍼바이저랑 뭘 확인할지 얘의 마음의 소리는 이거 봐서는 절대 모르고요. 이거 대화가 그대로 나올 텐데 대화에서 어느 부분? 여자가 먼저 회의실 좀 하루 더 빌릴 수 있을까요? 월요일도 사용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근데 월요일이 아마 다른 팀이 예약 요청했을걸요? 좀 애매한데 확인해 볼게요. 이런 얘기가 나면 네, 꼭 가능하면 좀 알려주세요. 일정이 변경돼서요. 이런 대화로 나오는 상황상 슈퍼바이저랑 확인할게요가 지금 여자가 날짜가 정확한지가 아니라 날짜 정확한지는 여자한테 물어봐야죠. 슈퍼바이저한테 확인할 거는 그거 가능할지 네, 승인 여부를 받아봐야겠네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알려면 주변을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풀이 전략, 그래서 따옴표 전후 문장을 의도 파악 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변에 있으니까 주변을 보셔야 되는데 직전 같으면 핵심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직후에 좀 간단하게 줄 때 특히나 so, 그러니까 내 말은 in other words, 즉 한마디로 therefore, 그러므로 같은 약간 요약해주는 넘어가는 표현 주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직후에 특히나 이런 거 들려주면은 정확하게 의도 다시 한번 정리해주니까 활용해주세요. 직후는 그래서 듣기가 좀 쉽거든요. 따옴표에 들려줬던 거 그대로 들리고 그 다음은 집중이 잘 되는데 사실 따옴표가 언제쯤에 나올지를 어떻게 아냐, 직전을 어떻게 아냐. 그리고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순서대로 무조건 나오니까 따옴표가 몇 번째에 있는지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부터 있으면 처음부터. 두 번째 문제가 따옴표 문제 있으면 첫 번째 문제 끝나고부터 집중. 그죠? 세 번째 문제가 따옴표 문제면 2번 문제 끝나고부터 집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따옴표의 내용이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뭔가 원인, 중요한 근거, 여기가 결국 들어가 있는 게 reason, 뭔가 이유, cause, 원인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으로도 그렇게 많이 써져 있곤 한데 그래서 선택지에다가 그 따옴표, 선택지, 따옴표, 선택지 한 번씩 다 읽으면서 따옴표, 그니까 선택지,
따옴표 왜냐면 선택지 하고 먼저 듣기 전에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 더 힌트로 삼았으면 좋겠는 거는 성우가 목소리 톤의 연기를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감정 같은 것도 힌트로 삼아주시면 좋겠고 오답 선택지를 그래도 자지선다니까 속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답은 정확히 몰라도. 그래서 대화에서 뭐 아예 언급 안 된 것 같은 전혀 동떨어진 얘기 같은 거다 싶은 애도 지워주시고 대화에 나오긴 하는데 조심해야죠. 문장의 원인 목적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 뭐 이 선택지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이 따옴표랑은 상관이 없는 말. 이런 애들이 보통 어려우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아예 듣기 전부터요. 이런 따옴표에 있는 문장이랑 아예 너무나 동의어, 너무 연관된 단어가 있는 거. 나는 뭐라고 대화를 안 들어봤지만 따옴표랑 이 말 그대로 그냥 답인 것 같은데 싶은 애가 보통 오답 함정입니다. 보통 이 따옴표는 대화 상황상 다른 의미를 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답 함정의 눈치를 좀 채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사지선다 중에 하나라도 이거 오답일까?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3개 쳐다보면서 풀면 훨씬 쉽게 푸실 수 있거든요. 듣기 전에 빠르게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스킬한 문제 보려고 하는데요. 파트 3번 2문제 정도가 따옴표 문제랬죠. 2문제 중에 적어도 여러분 한 문제는 남자가 이 말 할 때 결국 여자가 이 말의 맥락 얘기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이 말 왜 하냐 하면 우리는 여자가 그 전에까지 무슨 말 했나 잘 들으면서요. 여기 해석은 돼야죠. I've been working in the field for over 10 years. 내가 이 필드에서 10년을 넘게 일을 해왔다. 라고 해석하고 A부터 뭐 하신다고? 니까를 집어넣는다고. 그니까 바꿀 거다. 이렇게. 10년 넘게 일했다. 그니까 마감 기한 맞춘다. 10년 넘게 일했다. 그니까 다 끝났다. 10년 넘게 일했으니까 나는 트레이닝을 집중을 했다. 아니면 트레이닝에 집중을 했으니까 10년 넘게 일했다. 이렇게 원인 결과로 좀 2개를 봐주시면은 이 내용 얘기해 줄 때 좀 더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왠지 내가 볼 때에 10년 넘게 일했으니까 이쯤이면 이제 커리어 바꿀 때가 됐지가 제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있다면 듣기도 전에 걔가 보통 오답 함정이더라. 이런 팁을 말씀드렸죠. 정말 오답 함정인지 여러분 여자의 맥락 들어서 4개 중에 한번 골라볼까요? Question 1 refers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Michael. How is the AI project for Tech Innovate coming along? My team is making good progress. I'm sure the client will be happy with the chatbot we're developing. Our board is concerned about the timeline. Can we deliver on schedule? I've been working in the field for over 10 years. I know exactly what needs to be done. 여러분 C는 해석 조심하셔야 되네요. 프로젝트 끝낼 수 있어 인 거지 뭐는 아니고 다 끝냈어는 아닌 상황. 프로젝트 얘기는 계속하고 있었지만 이게 프로젝트 끝냈어 상황은 아닌 거 조심하시면서 뭘 정답으로? 네, 여자가 얘기하던 게 마감 기한이니까 마감 기한 정답으로. 여러분 주제가 뭐였나요? 남자가 뭘 준비했나요? 모르겠는데 AI 이런 거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첫 번째 문제 잘 못 들었더라도 별개로 세부사항 문제는 찍을 수 있는 거고 의도 파악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둘이 뭐 되게 복잡한 얘기 AI 프로젝트랑 챗봇을 만드는 얘기 해줬는데 우리는 그 직전에 여자가 Our board is concerned about the timeline. 누가 걱정? Our board is concerned about the timeline. 우리의 이사진이 걱정인 건 타임라인. Can we deliver on schedule? deliver on schedule,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다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I've been working in the field for over 10 years. 지금 10년 이상 해왔어. Artificial Intelligence에 10년 이상이면 완전 고인물이네. 그래서 지금 어떤 자신감, 여자가 걱정하는 게 timeline, 마감 기한을 얘기하는 거고 남자가 can meet a deadline의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일했으면 다 마감 기한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직전에 여자가 네, 타임라인이 걱정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의 뜻이 되는 패턴이 되겠어요. 여러분 따옴표 문제, 의도 파악 문제, 이 전체 39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 초보자다 싶다면 괜히 이것 때문에 다음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는 그거를 더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옴표 문제도 마무리해 볼게요. 네, 이번엔 유닛 21 시각자료 그래픽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풀이 전략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우리 문제까지 적용해 볼까요? 시각자료 문제가 대화에서 내용을 해주면서 질문이 항상 엄청 구체적으로 써져 있을 거거든요. 그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내용이 ABCD에서 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시된 표 그래프에서 답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얘가 39 문제 중에서 3문제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파트 3번의 마지막 3세트 62번 세트, 65, 68, 69, 70번 여기 마지막 세트에는 시각자료 보고 푸세요 문제가 같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이 3문제 1번에서 3번까지 3문제 중에서는 뭐 몇 번째 문제든 시각자료 보고 푸세요 문제는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문제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그래픽 보고 푸세요 이랬으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ABCD는 보고 푸지 마세요 이거죠. 원래는 딴 데 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없으면 선택지 보고 푸는 거였는데 그래픽을 보세요 했으면은 ABCD가 써져 있지 않은 부분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아는 부분 보실 때는 여기에 가격들이 써져 있네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가끔은 선택지에 그래픽을 보고 푸세요. 뭐 어디에 화자들이 갑니까? 해가지고 ABCD가 destination 지명들이 있어. 여기가 destination이고 그리고 위에는 gate가 있고 옆에 써져 있는 departure time 같은 것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건을 2개 이상 주는 경우도 조심하시자인데 그래픽을 보세요. 화자들의 갈 곳은 destination은 어딥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절대 뭐라고는 안 하고요. We'll go to New York 이렇게는 얘기 안 할 거고 대신에 얘기하는 게 이거죠. 우리 비행기는 10시보다 이전 비행기고 게이트 A에서 타면 된다. 이런 조건들을 2개 주면은 그러면 여기가 뉴욕 하고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여기 ABCD에 있는 건 보통 들리면 오답 함정. 뉴욕, 런던 이게 들리면 오답인 경우가 더 많고 나머지 조건들을 얘기해 주는 경우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풀이 전략 보실까요? 일단 듣기 전에 항상 여러분 질문은 구체적으로 써져 있을 겁니다. 뭐 어디를 갈까요? 무엇을 구매할까요? 하고 써져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대화의 내용을 좀 미리 알고 가는 거죠. 우리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아니면 둘 다가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 스포당하고 가는 거. 그리고 선택지는 빠르게 훑어서 왜 훑어보냐면 그래픽을 결국 볼 때 선택지를 빼고 봐야 되거든요. 선택지가 없는 부분을 봐야 되니까 그래픽에서 빼고 보시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듣기 중에는 여러분 들으면서 문제 흐름에 맞춰서 그래픽 보세요. Look at the graphic 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맞춰서 그래픽을 보러 시선이 올라가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에서는 파트 3번에서 절대 올라갈 일은 없거든요. 무조건 첫 번째 문제, 끝나면 두 번째 문제, 끝나면 세 번째 문제인데 그래픽을 보세요 문제가 몇 번째에 있냐에 맞춰서 이때는 보러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그 숫자가 있거나 아니면 꺾은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라면은 최상급 표현 주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이런 거 얘기할 때 largest, 가장 적은 할 거면은 least, 제일 적은 lowest 같은 최상급 표현 좋아하니까 아예 듣기 전에도 여러분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이런 거 봐두시면 좋겠어요. 하고 지도에서 대표적으로 주는 거는 요 정도 next to, 옆에 있는 beside, 옆에 이런 거 들을 수 있냐 그 정도를 물어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지도를 잘 보는지 이런 거는 묻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 표현들만 기억해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또 오답 함정이 여러 가지 오답을 계속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급해주는 오답에 안 낚이려면 질문을 미리 읽어둔 실력에서 나오거든요. 이 귀가 듣는 거는 잘못이 없어. 눈이 먼저 정확하게 얘가 살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으면 그 전에 먼저 제가 이거 샀던 거 반품할 거는 이 제품이고 이런 얘기. 그쵸? 그리고 내 친구가 샀던 건 이거고 이렇게 언급해주는 오답은 기다리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내가 살 항목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거를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딱 정답만 언급해주면 제일 쉽지만 오답 4개 중에 3개를 다 오답을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심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희 스킬업 문제에서는 그래픽에 지도 있는 거를 해봤는데 그럼 지도부터 보는 게 아니죠. 무조건 뭐부터? 질문에 어디에서 게더링을 할 거군, 뭐를 할 거군, 모임을 할 거군을 받으시고 우린 ABCD가 없는 부분 어디 보시면 될까요? 그래픽에서 Visitor Center, Swimming Pool, Playground 받으시고요. 그리고 entrance는 별 2개를 그려볼까요? entrance는 항상 기준점으로 나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nearest to the entrance, entrance 가장 가까운, closest to the entrance, 가장 가까운, 어디든 entrance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더라. 저희는 절대 이거 들려주는 피크닉 에리아 1, 2, 3, 4가 아니라 이 나머지 그래픽 부분 쳐다보고 있다가 전치사 활용해서 골라볼게요. Question 1 refers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map. Good morning. My hiking club will be holding its monthly gathering next weekend. Can I book a group picnic area for Saturday? What time would you like to use it? From 10 a.m. to 1 p.m. would be perfect. Let me check. The picnic area between the visitor center and the swimming pool is free at that time. Please fill out this form. 네, 이렇게 주면 가장 간단하게 우리 어떤 것만 들었으면 Visitor Center, 스위밍 풀의 중간에 있는 데는 free at that time, 가능하네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정답으로 만약에 하지만 어떤 것도 가능한 거 남자가
아니요, 전 거기는 저번에 했더니 마음에 안 들어서요. 비지러 센터랑 플레이그라운드 중간에 있는 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시자. 여기서는 정확하게 between 정도 전치사 들으면서 A, B, C, D 제외한 정보 보고 있었으면 어렵지 않게 시각자료 푸실 수 있었겠습니다. 네, 저희 파트 3 문제 유형, 시각자료 유형까지 같이 봤고요. 유닛 22번부터는 대화 상황별로 회사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 볼게요. 네, 저희 LC 문제 유형 시리즈 벌써 절반이나 같이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따라오신 것만으로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열심히 해주실 거죠? 나머지 절반 영상들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